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두 번째 경기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는 막을 수 없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경기장에서가 아니라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홍명보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 기자들은 굳어버린 채 실망과 놀라움의 눈빛을 보였고 반면 오스트리아 기자들은 씁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은 개인적인 수치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의 경고이기도 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작은 카페에서 붐비는 축구파까지 온 나라가 숨길 수 없는 걱정과 함께 이 기자회견에 시선을 집중했다. 팬들의 분노는 이전의 패배나 명성의 추락 때문만이 아니라 배신감에서 비롯되었다. 한때 신뢰받던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강력한 상대 앞에서 모든 심리적 압박을 떠넘기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 상대는 결코 낯선 인물이 아니다. 세계적인 명장 랄프 랑닉, 전술의 교수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겐프레싱 전술의 창시자이다. 기자회견 시작 몇 초 만에 홍명보는 심리적으로 압도된 모습이 드러났다. 공허한 눈빛, 엉성한 말투, 명확한 선언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후퇴를 의미하는 듯했고 한 행동 한 행동이 무력함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고백처럼 보였다.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경기 직전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모습이었다. 해외 축구 팬들 역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레디트, 트위터, 국제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홍명보를 비판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겁쟁이 전술, 형편없는 수비 조직, 학교 애들을 이끄는 듯한 팀 운영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며 한국 감독에 대한 엄격한 심판처럼 다가왔다. 반면 랑닉 감독은 여유롭고 자신감 넘쳤으며 입가에 느긋한 미소를 띠고 거인이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했다. 이러한 대조는 여론의 폭풍 속에서 절망하는 홍명보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며 한편으로는 비극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순간을 만들어냈다. 단순한 전술 대결이 아니라 이것은 심리적 전쟁이기도 했다. 경기는 5만 8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에르스트 하펠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3만 명 이상의 오스트리아 팬들이 확실히 참석하여 끊임없이 응원할 것이다. 일방적인 압박, 군중의 함성, 상대 감독의 극도의 자신감 이 모든 것이 한국 선수들의 어깨 위에 쏟아졌다. 그리고 그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홍명보였다. 그는 최전방 선수들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전투로 몰아넣으면서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보였다. 그 굴욕적인 순간은 홍명보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한국축구협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몽규 회장은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A매치 최다 출전 기념 포스터를 게시했으며 홍명보를 강조했지만 이영표와 같은 중요한 인물들은 제외했다. 이런 행동은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팬 커뮤니티가 들끓었고 000개 이상의 비판 댓글이 쏟아지며 홍명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분노는 단순히 다가오는 패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비합리적인 연극처럼 변질된 방식에도 있었다. 감독은 적극적이고 선수들을 사과하며 협회는 포스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이 장면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마치 공포 영화와 같았으며 비극적이면서도 충격적이었다. 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국가 축구의 미래가 무능한 감독에게 맡겨지고 손흥민을 포함한 젊은 선수들이 모든 결과를 떠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신문성 교수와 같은 축구 전문가들조차 목소리를 냈다. 축구는 감독 개인의 장난이 아니며 협회 예산과 감독 급여는 팬들의 땀과 노력, 세금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홍명보의 모든 행동은 이제 개인적 실패를 넘어 한국 축구의 명성과 미래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몇 분 만에 기자회견은 위기의 상징이 되었다. 한 명의 전설적인 감독이 한때 국가의 상징이었던 감독과 맞서지만 지금은 압박의 폭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무력감, 선수들이 희생양이 되는 모습, 극도의 자신감과 공포의 대비 이 모든 것이 충격적인 장면을 만들며 한국 축구계를 흔들어 놓았다. 팬들, 기자들, 전문가들 모두 한 사람의 동작, 말, 제스처까지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기자회견은 없었지만 이번 회견은 홍명보에 대한 공개적 판결이 되었다. 다가오는 경기가 이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홍명보는 계속해서 자신이 선수들에게 만든 압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인가?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반발의 물결은 이미 폭주했으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경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국 대표팀 전체의 심리는 이미 짓눌렸다. 홍명보가 당황하고 말이 꼬이는 모습은 한국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팬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마치 국가대표팀이 무능한 감독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와 랑닉 감독의 대조는 이러한 무력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랑닉 감독의 눈빛과 자신감 있는 미소를 보며 팬들은 다가올 전술 충격을 감지했다.
홍명보의 모든 제스처와 답변은 은연중의 실패를 고백하는 듯 보였다. 이 장면은 마치 실제 축구 공포 영화와 같았다. 모든 시선이 기자회견으로 집중되어 다가올 참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긴장과 압박의 공기가 팀 전체를 뒤덮었다. 이 순간은 경기 전 심리적 실패의 사례로 한국 축구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 여론의 폭풍과 해외 팬들의 반응은 홍명보에게 더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다가오는 경기는 감독과 팀 모두에게 극한의 시험이 될 것이다. 홍명보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여론의 폭풍 속에 계속 빠져들 것인가? 한국 전역의 팬들은 숨을 죽이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위기와 심리적 압도감의 상징이 되었다. 기자회견 초반부터 홍명보는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악몽을 만들었다. 선수를 교체하겠다는 모호한 발언을 했을 때 아무도 전략을 이해하지 못했고 분위기는 즉시 어색하고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국 기자들은 멈칫했고 오스트리아 기자들은 은근히 웃음을 터뜨렸다. 홍명보가 마치 선수들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청하는 모습, 마치 다가올 경기의 무거운 압박 속에서 도망치는 듯한 모습은 빠르게 퍼지며 전설 앞에서 굴욕의 순간의 상징이 되었다. 국제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홍명보의 모든 제스처와 발언은 국가대표 감독이 극심한 압박 앞에서 통제력을 잃는 생생한 증거로 분석되고 보도되었다.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그의 상대가 바로 랄프 랑닉 전술 교수라 불리며 겐프레싱의 창시자인 감독으로 기자회견 초반부터 엄청난 자신감과 심리적 압박을 발산했다는 점이다. 유럽 여러 클럽을 이끈 세계적인 전설과 맞서야 하는 홍명보는 단순한 전술 대결이 아니라 명성과 경험의 대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압박은 홍명보에게 즉시 당황함을 드러나게 했고 모호한 선수 교체 발언은 산만하게 느껴졌으며 두 감독 간의 전문성과 명성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랑닉의 자신감 있는 시선을 볼수록 그의 침착한 제스처와 냉정한 미소는 홍명보의 리더십 부족을 더욱 부각시켰고 한국 팬들은 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초조하게 커져만 갔다. 이 순간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심리적 압도감에 대한 고전 영화와 같은 장면이었다. 세계적인 축구 전설이 당당히 서 있는 동안 한때 상징이었던 한국 감독은 이미지와 통제권을 유지하려 고군분투해야 했다. 모든 시선이 기자, 전문가, 그리고 수백만 팬들의 SNS까지 집중되었다. 그들은 모든 디테일과 제스처를 지켜보며 홍명보가 압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 만든 실수 속에 더 깊이 빠질지를 기다렸다. 이 순간부터 분명해졌다. 이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극도의 긴장과 심리적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였으며 홍명보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위치에 서 있었다. 기자회견 조명이 서서히 꺼지자 전술 악몽이 실제 경기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 공격진 선수들은 갑자기 한 번도 익숙하지 않은 300 전술의 모든 압박을 짊어진 재물이 되어버렸다. 홍명보가 강하게 밀어붙인 300 시스템은 기대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클럽에서 이 전술을 연습한 소수 선수만 있었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구조에 적응하도록 강요받아 마치 불구덩이에 던져진 듯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거의 필연적인 패배가 찾아왔고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선수들이 관중에게 사과하며 몸을 숙이는 모습이었다. 이는 한국 축구 역사에서 보기 드문 기이한 장면이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술적 시험이 아니라 진짜 심리적 폭풍이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최대 경기장인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움은 한국 대표팀에게 극도의 압박을 주는 전장이 되었다. 3만 장이 넘는 티켓이 판매되었고 대부분 오스트리아 팬들이 일방적으로 응원하며 원정팀이 관중석 불길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전 코트디부아르와의 중립 경기에서와 달리 이번 압박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여기서 홍명보와 선수들은 극한의 시험에 직면했으며 모든 전술적 실수와 팀 관리의 부족함이 수만 명의 관중과 국제 언론 앞에서 드러났다. 경기장의 패배 외에도 홍명보는 협회로부터 추가 타격을 받아야 했다. 정몽규 회장은 A매치 최다 출전 기념 포스터를 홍명보를 크게 부각시켜 게시했지만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신뢰받는 분석가인 이영표를 제외했다. 이 기념 행위는 곧바로 팬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1. 공공공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리며 민감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되었다. 축구 전문가 신문선 교수는 축구는 한 명의 감독 장난이 아니며 협회 예상과 감독, 급여는 수백만 팬의 노력, 땀,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홍명보는 오스트리아전 직후 즉시 사임해야 한다. 그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즉각 해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몽규 회장에게 있다. 전술적 실패, 극심한 심리적 압박, 그리고 팬들의 강력한 반응이라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으며 홍명보는 그 한가운데 서서 피할 수 없는 시험과 직면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경기장의 패배가 아니라 감독의 관리력,
전술, 압박 대처 능력의 부족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이자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